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선배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수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뭘 배우겠다고? 수열. 자, 제목은 등차 수열과 이렇게 등비 수열이 나왔는데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자, 첫 번째 요 수열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지. 도대체 수열이 뭔지, 수열 중에서 요 등차 수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그 녀석들의 합은 어떻게 구할 건지, 마지막으로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옆구리를 쿡쿡 찌르게 되는 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선생님 일반항이 뭐냐고 아직 궁금해만 해요. 요 녀석의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할 테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수열이 뭐고,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의 의미와 그 등차 수열로 주어진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돋보기를 이용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열입니다. 수열. 자, 드디어 수열 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 되게 쉬운데 여러분 선배들은 상당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마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처음에 역시 새로운 단원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개념과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요 새로운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문제가 헷갈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정의, 그리고 그 녀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쉬워질 테니까, 자, 천천히 그럼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열. 그럼 도대체 수열이 뭔지, 이렇게 수열의 정의가 나왔지.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수열의 정의. 이거 왜 이래? 자, 수열의 정의.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들을 나열한 거. 뭐를 했다고? 이렇게 숫자들의 나열 써보겠습니다. 수열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숫자들의 나열. 한글로 써볼까요? 이렇게 숫자들의 이렇게 나열.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말 그대로 수열이 된다. 뭐라고? 이렇게 수들을 뭐 했다? 이렇게 나열을 했다. 그런데 숫자들을 나열한 게 수열이긴 한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숫자들을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요 뒤에 얘가 추가가 돼. 이렇게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어떤 규칙성, 도대체 주어진 숫자들을 어떠한 규칙성으로 나열하는 거냐, 어떠한 규칙을 띠면서 나열을 한 거냐, 이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뭐라고? 숫자들을 무작정 나열하는 게 수열이긴 한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여기에 뭐가 또 포함이 된다? 주어진 숫자들이 나열되는 규칙성이 포함이 되게 된다. 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른다.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숫자들을 이렇게 1 얼마, 3 얼마,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숫자들 나열한 거.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성이 보이냐? 주어진 숫자들은 홀수 같은데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규칙성. 또는 얼마씩 더해주고 있지? 그렇죠. 숫자가 2씩 더해주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규칙성. 이러한 규칙성을 띠면서 숫자들을 나열할 때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겠다?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거는 기호적인 약속이 나왔는데, 우리가 방금 수열의 의미가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거니까 얘는 다른 말로 바꿔 쓰게 되면은 숫자들의 집합이 되겠지. 어떤 규칙성을 갖는 숫자들의 집합이니까, 수열은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집합기호 쓰고, 이렇게 집합기호를 쓰고,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주어진 수열의 이름을 붙여. 너는 수열 이렇게 AN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이렇게 집합규를 쓰고 수열 얼마 이렇게 bn 뭐라고요? 이렇게 집합규를 쓰고 얼마 수열 cn 이렇게 쓰겠다고요. 자, 집합규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 왜? 수열은 숫자들을 나열한 거니까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다. 즉 숫자들의 집합이 된다. 괜찮을까요? 자, 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수열의 항이 나왔지. 수열의 항. 자, 우리가 방금 숫자들을 이렇게 얼마? 요 1.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숫자, 얘는 세 번째 숫자, 얘는 몇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가 나왔는데 요 각각을 주어진 수열에 뭐라고 부르겠다? 항이라고 부르겠다. 뭐라고요? 요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주어진 수열의 뭐? 그러니까 항. 뭐라고요? 요 3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수열의 뭐? 항. 5를 뭐라고 부른다고? 마찬가지로 주어진 수열의 뭐? 이렇게 항이라고 부르겠다. 점점점. 괜찮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주어진 항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 숫자 1은 맨 처음에 나온 항이니까 걔는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걔를 기호로 이렇게 첫 번째 항 A1 이렇게 쓰겠습니다. A1. 만일 주어진 수열의 이름이 이렇게 수열 AN이라면은 이 녀석이라면은 1은 맨 처음에 나온 항이니까 A1. 그럼 3은 뭐가 될까? 3은 두 번째 나온 항이니까 이렇게 A2 이렇게 쓰면 되겠죠. 5는 세 번째 나온 항이니까 이렇게 A 얼마 3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7은요? 7은 네 번째 나온 항이니까 얼마? A에 이렇게 4라고 쓰면 되겠지. 인정? 선생님, 만일 주어진 수열의 이름이 AN이 아니라 이렇게 BN이면은요. 주어진 수열의 이름이 읍스. 만일 주어진 수열의 이름이 이렇게 BN으로 주어져 있다면은 그럼 1은 역시 첫 번째 항인데 수열 BN의 첫 번째 항이니까 P1. 어떻게 쓸 수 있다고? P1. 그럼 3은 두 번째 항이니까 P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쓸 수가 있겠지.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4번은 뭐가 나왔냐면 일반항이 나왔습니다. 일반항. 몇 반항? 일반항은 주어진 수열에서 n번째 항. 이렇게 수열에 주어진 수열의 몇 번째 항? 주어진 수열의 이렇게 n번째 항. 몇 번째 항이라고? n번째 이렇게 항이 됩니다. 이 녀석은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걔를 기호로 n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A에 이렇게 n이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아까 비슷한 게 있었는데 아까 비슷한 거 요거 어디요? 요거 수열 AN 요 검은색 밑줄 치는 부분 있지? 얘랑 차이점이 보일까? 수열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AN에다가 AN에다가 집합기호를 쓰는 거고 일반항을 나타낼 때는 집합기호를 쓰지 말고 그냥 AN만 써라. 몇 번째 항? n번째 항 가능할까요? 그런데 요 일반항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때 숫자들을 어떤 규칙성에 따라서 나열을 한다면서 맞아? 어떤 규칙성에 따라서 숫자들을 나열한 게 수열인데 그 규칙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누구다? 일반항이다. 뭐라고요? 요 일반항은 우리한테 뭘 보여준다고? 우리한테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을 요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은 수열에서 매우 중요한 녀석이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5번을 봤더니 수열과 함수 뭐라고? 수열과 함수. 선생님 갑자기 우리가 배웠던 수열과 우리가 배웠던 함수랑 지금 배우는 수열과 비교를 하겠다고요? 비교. 자,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수열의 일반항, 즉 n번째 항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대. 어떤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의 모양이 이렇게 2n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고 이 녀석과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는 이렇게 2x 마이너스 1 요 두 개를 비교를 할 거야. 자,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일반항이 2n-1로 주어져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몇 번째 항? 요 첫 번째 항. 이렇게 첫 번째 항을 구하려고 봤더니 선생님 첫 번째 항은 그러면은 요 n자리에다가 1 대입하는 건가요? 역시 여러분들은 똑똑하다니까. n 대신에 1이 나왔으니까 n 대신에 1 대입하니까 첫 번째 항은 값이 얼마 나온다? 선생님 n 대신에 1 대입하니까 첫 번째 항은 이렇게 1 나오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할까요? 그럼 f1의 값은 얼마 나올까? f1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1이 나오게 된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거니까 인정. 자, 그럼 두 번째 항도 구해보겠습니다. 나 두 번째 항 이렇게 A2 두 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n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고? 2를 대입하면 되니까 n 대신에 2를 대입하니까 얼마 나온다? 2 곱하기 2에서 뭘 뺀 거? 1을 뺀 거니까 이렇게 3이 나와주면 되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f2의 값, f2의 값은 뭐가 나오게 됩니까? f2의 값,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일까? 선생님, 수열과 함수가 거의 똑같네요. 어떠한 값을 구할 때 수열에서는 n 대신에 1, 2, 3, 4 이렇게 대입했었고 함수에서는 뭘 대입했었다? x 대신에 1과 2와 3과 4를 대입했으니까 그럼 뭐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수열은 우리가 배웠던 뭐랑 같다? 요 함수랑 서로 이렇게 거의 똑같다. 결국 수열도 뭐다? 수열도 함수다. 뭐라고요? 수열도 함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여기에서 요 n 있잖아. 요 n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자 n자리에 음수값 대입할 수 있냐 없냐? 음수값이요? a-1? 그럼 마이너스 1번째 항? 그런 거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n 대신에 0을 대입할 수 있냐 없냐? a 빵? 0번째 항?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수열에서는 요 n 값이 뭐만 건드린다? 얘는 자연수만 건드리게 된다. 무슨 수만 건드린다고? 얘는 자연수만 건드리게 되고 그럼 함수에서는요. 요 x가 자연수뿐만 아니라 어떤 숫자? 그렇죠. 요 x는 이렇게 실수, 어떤 수? 이렇게 실수도 건드리는 거잖아. 뭔 수? 실수. 수열과 함수는 둘 다 똑같이 함수의 의미를 갖지만 수열은 정역에 해당하는 요 n이 어떠한 값만 자연수 값만 대입할 수가 있고 함수는 실수 값을 대입하는 것, 요 차이점밖에 없는 거군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열에서는 n이 뭐다? 자연수의 값이다. 함수에서는 x가 뭐다? 그렇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실수 값이다. 요 차이점만 수열과 함수가 수열이 갖는 차이점이 된다. 이해가 될까요? 수열도 뭐로 보라고? 함수로 보라고. 뭐로 보라고? 수열도 함수로 보라고요. 자, 내려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열을 보는데 첫 번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자, 이름 밑줄 먼차 수열, 등차 수열, 먼차 수열, 등차. 등 같다. 뭐가 차가 일정한 수열. 뭐라고? 등차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 자, 등차 수열의 정의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밑줄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 자, 써봐 이렇게 예. 자, 첫 번째 항이 1이 나왔대. 첫 번째 항이 값 1. 두 번째 항 이렇게 3이 나왔대. 세 번째 항 이렇게 5가 나왔대. 네 번째 항 이렇게 7이 나왔대요. 다섯 번째 항 이렇게 9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주어진 수열들의 특징이 보일까? 보여? 그렇죠. 보이는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은
요 두 번장은 첫 번장에다 얼마 더한 거? 이렇게 첫 번장에다 2를 더한 거. 자, 마찬가지로 요 세 번장은 두 번장에다 뭘 더한 거다? 두 번장에다가 이렇게 2를 더한 거다. 그럼 네 번장도 마찬가지인 거 보일까요? 얘는 앞에 주어진 세 번장에다가 뭘 더한 거다? 이렇게 2를 더한 거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값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자, 이때 요 등차셀에서 요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공차라고 부르자. 뭐라고요?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공차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더해지는 수가 아니야. 더해지는 수 중에서 일정한 수. 더해지는 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등차수열이 아닙니다. 더해지는 일정한 수. 걔를 뭐라고 부르겠다? 공차라고 부르겠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공차를 간단하게 영어 기호로 이렇게 D라고 쓰겠습니다. 공차는 영어 D라고 쓰고 그 다음에 D는 디퍼런스의 약자. 뭐라고? 이렇게 이 녀석의 약자가 바로 공차 D가 되버립니다. 괜찮지요? 자, 그러면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우리가 아까 일반항이 왜 중요하다고 했지? 일반항은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뭘 보여준다고?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 원성, 규칙성. 자, 첫 번째 항이 A가 나왔고, 자,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항이 이렇게 A라고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왔다고? 첫 번째 항이 A이고, 공차가 얼마짜리인 거? 요 공차가 D짜리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우리는 일반항이 중요한 이유가 규칙성을 보여주는데, 일반항의 정의는 몇 번째 항을 나타낸다고 했었지? n번째 항. 몇 번째 항? n번째 항. 맞아요. 자, 그럼 써볼까요?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항 A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뭘 더한 거? 얘가 등차수열이니까 공차 D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항의 모양은 A 더하기 얼마? 2D가 된다. 그럼 네 번째 항은 다시 한번 D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얼마? 이렇게 3D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 어느 부분이 바뀌는지 보여? D 앞의 개수. 누가 앞의 개수? D 앞의 개수. 뭐가 바뀐다? D 앞의 개수가 바뀐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번째 항의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요 첫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한 거? 이렇게 n-1에다가 n-1에다가 공차 D를 곱한 거. 이렇게. 괜찮냐? 왜 n-1이 나오는지도 느낄 수가 있겠죠? 리얼리. 자, 지금부터 외울 거.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에다 뭘 더해라? n-1에 공차 D를 곱한 거를 더해라.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돼버리게 된다. 괜찮을까요? 진짜로? 리얼리? 확실히 믿어도 되겠죠? 자, 요 왼쪽을 잠깐 봤더니 자,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를 하라면서 이거 왜 이래? 뭘 이해하자고?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거 왜 이래? 자, 뭘 이해한다고?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몇 반항? 요 일반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를 하자고요. 두 번째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봤더니 얘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다. 뭐라고? n에 관한 몇 차식? n에 관한 1차식. 가능하지? 그리고 n 앞의 개수가 갖는 의미를 보자고요. 잠깐만. 여길 봤더니 자 봐봐. 우리가 방금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예쁘게 구했잖아. 인정? 자, 그랬더니 이 녀석은 n에 관한 몇 차식? 선생님, n에 관한 1차식이죠. 인정?
그럼 n에 관한 1차식은 뭘 나타낸다? 등차 수열을 나타낸다. 이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럼 n 앞의 개수가 갖는 의미가 뭘까? n 앞의 개수? 선생님 여기 n 앞의 개수 1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 1이 아니지. 요 뒤에 누가 곱해져 있다고? 요 d가 곱해져 있잖아. 아, 그럼 결국 n 앞의 개수가 갖는 의미가 뭐다? 주어진 수열에, 주어진 등차 수열에 공차가 돼버린다. 인정? 예를 들어서 이거요. 예를 들어서 또 갑니다. 어떠한 수열의 일반항 AN이 이렇게 주어진대. 얘가 얼마? 2N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쓸까? 이렇게 나와 있대. 자,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봤더니 얘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럼 주어진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때 요 n 앞의 개수, 요 2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주어진 등차 수열의 공차를 나타내게 된다. 오케이. 됐냐? 리얼리? 자, 네 번째 거는 공차가 갖는 다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공차가 갖는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공차가 방금 요 식에서 봤더니 여기 요 식에서 요 공차가 2가 나왔는데 2는 n 앞의 개수지. 근데 이 녀석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럼 1차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나오지? 직선. 그럼 뭐야? 요 공차 2는 뭐랑 같다는 얘기야? 얘가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직선의 뭐? 기울기. 왜?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니까. 얘가 기울기랑 같겠지. 인정. 믿어도 될까요? 리얼리. 자, 그리고 공차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뭐다? 공차가 갖는 또 다른 의미 이렇게 나누는 수다. 왜?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누는 수라뇨? 나누는 수 이렇게가 공차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나누는 수. 이해가 안 된다고? 자, 잘 봐요. 주어진 녀석의 일반항을 봤더니 요 일반항 2n 더하기 1을 봤더니 2n 더하기 1을 봤더니 마치 이 녀석은 an을 뭐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고 2n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 1이 되는 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아니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그러네. 요 식의 의미가 an을 뭘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 n. 나머지가 얼마? 1. 이런 꼴로 주어져 있으니까 공차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뭐다? 나누는 수다. 뭐라고요? 나누는 수. 되겠습니까? 리얼리? 진짜로? 예, 그렇군요. 자, 요 팁이 나왔는데 이렇게 잘 봐요. 처음 배우는데 약간 기호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긴 한데 요거 an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나왔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의 n 플러스 1, 요 좌변에 주어진 요 a의 n 플러스 1을 의미하는 바가 뭘까? 몇 번째 항?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 몇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번째 항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맞지? 이 녀석은 n번째 항. 그렇지, n번째 항. 그럼 무슨 얘기일까? 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n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있다고? a의 n번째 항이 있겠지. 그 옆에 누가 있지? a의 얼마?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요 두 개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앞에 거에다 얼마를 더해서 이렇게 d를 더해서 만들어진다. 뭘 더해서? 이렇게 d를 더해서 일정한 숫자 d를 더해서 그 옆에 항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니까 주어진 저 식은 주어진 수열이 어떤 수열임을 나타내는 식이다. 아, 제가 바로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식이군요. 괜찮을까요? 진짜? 리얼리?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긴 한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은 등차 중앙. 무슨 중앙? 등차 중앙. 요거를 그냥 단어의 뜻을 한번 봤더니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에 있는 항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세 개의 숫자, 요 세 개의 숫자 A와 B가 C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요 가운데 있는 요 가운데에 주어진 요 B를 주어진 수열에 뭐라고 부른다?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가지고 중항. 무슨 수열에? 등차 수열에. 그래서 등차 중항 이렇게 부르겠다고요. B를 뭐라고 부르겠다? A와 C의 등차 중항.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요 A와 B와 C와의 관계를 봤더니 이렇게 누구와 요 A와 누구와 요 B와 요 C와의 관계를 봤더니 지금 A와 B와 C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면서 그럼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거잖아. 뭐가 일정하다고? 차가 일정하다면서. 그럼 공차 D의 의미가 이가 아니었었어? 공차 D는 B에서 뭘 뺀 거? 이렇게 A를 뺀 거. 맞지? 공차 D가 뭐라고? 이렇게 C에서 뭘 뺀 거? B를 뺀 거. 아, 그래서 요 B라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요 B라는 녀석이 2분의 얼마 2분의 이렇게 A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괜찮을까요? 이것이 등차 중앙, 요 B가 A와 C의 등차 중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등차 중앙의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를 했지.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무엇까지? 응? 무엇까지 연결시키라고? 이렇게 평균과 연결시키라고? 아니, 선생님 갑자기 수열을 배우는데 생뚱맞게 평균은 뭐예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 요 등차 중앙의 모양을 봤더니 얘는 뭐랑 같다? 그렇죠. 여러분이 고1 때 배웠던 무슨 평균 이렇게 그렇죠. 아, 얘는 산술 평균. 무슨 평균? A와 C의 산술 평균이 우리가 A와 C의 등차 중앙과 같다는 의미가 돼버리겠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아직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러네.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이해를 하시고. 자,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왼쪽.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구한다고?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 뭘 구한다고? 이렇게 등차 수열로 주어진 숫자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다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뭐라고요? 어떤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어디부터? 이렇게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뭐한다? 이거를 더할 거래. 자, 그리고 그 녀석의 기호를 뭐라고 쓰겠다? 이렇게 sn이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sn. 자, 그럼 잠깐만 기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이렇게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을 기호로 A3라고 쓰면 되겠지. 점점점 가서 어디까지? 요 맨 마지막 항 이렇게 A에 n-1도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다? n번째 항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주어진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합?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주어진 수열들 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더해라. 뭐하라? 더해라. 이렇게 더해라. 뭐 한다고? 막 더하라고. 더해. 자, 그런데 더하는 녀석을 이렇게 썼더니 조금 모양이 복잡하지. 복잡하니까 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얼마? 이렇게 S에 이렇게 N. 자, 여기서 S는 뭐의 약자냐면은 누가? 요 S는 뭐의 약자냐면 썸의 약자.
뭐의 약자? 요 S는 요거 S는 뭐의 약자? 이렇게 얘는 썸 탈 때 그 썸이 아니라 이렇게 합의 약자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요 n은 뭔데요? 요 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뭐라고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의미가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괜찮지?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러면은 기호적인 약속은 이렇게 구했고 실제로 한번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이렇게 더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이래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SN을 한 번 더 써. 이렇게 SN. 얘가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번에는 더하는 숫자들을 거꾸로 한번 써봐. 뭐로 한번 써보자고요? 거꾸로. 거꾸로? 그럼 이렇게 쓰라는 얘기 아니야? AN 먼저 쓰고 더하기 얼마? A에 이렇게 n 빼기 1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얼마? A2 얼마까지 더하기 이렇게 A1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가능할까요? 리얼리?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쭉 가서 자, 두 개를 더할 겁니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더하니까 좌변은 2배 얼마 이렇게 SN 뭐 이 정도야. 가능하죠? 우변식의 모양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우변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얼마 이렇게 AN 가능해요? 더하기 얼마? 두 번째 항 더하기 이렇게 A에 N 빼기 1 이것도 가능할 테고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얼마? 맨 마지막 것도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AN 더하기 얼마? 이렇게 A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그럼 여기서 잠깐만 봐봐. 여기서 뭘 볼 거냐면은 여기 밑줄 어디 요거 밑줄 이 녀석을 밑줄 친 다음에 이 녀석의 모양을 봤더니 A2가 나왔지. A2는 첫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한 거?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 게 A2잖아. 인정? 그럼 얘 모양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2가 A1 더하기 얼마 이렇게 공차 D가 돼버린다. D. 괜찮죠? 또 요 뒤에 누가 있었다고? A에 이렇게 N 빼기 1이 있었지. 그럼 생각. 여기 이 녀석은 그럼 A N 빼기 1에다가 요 D를 더한 거 있잖아. 얘는 뭐가 돼버리는데? 얘가 뭐가 돼버리냐고? A N 빼기 1에다가 공차 D를 더하니까 얘는 이거 되는 거 아니냐? 얘는 얼마? A에 얘가 되는 거 아니야? 인정? 그럼 무슨 얘기지? 요 파란 밑줄 친 부분 어디 여기 이 녀석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A1 더하기 AN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네. 아, 그렇군요. 그러네. 그래서 이 녀석을 잠깐만 이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럼 얘를 다 더했더니 좌변은 얼마? 2배 이렇게 SN이 나오게 되고 우변식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A1 더하기 얼마? AN 이 녀석이 몇 번 나온다? 이 녀석의 모양이 이렇게 N번 나오게 된다. 몇 번 나온다고? 이렇게 N번 나오게 되겠지. 괜찮아요? 자,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SN을 구할 거니까 양변을 뭐로 나누라? 이렇게 2로 나누라. 뭐 한다고? 양변을 이렇게 2로 나눠 이렇게 나눠 이 녀석이 우리가 지금부터 외우게 될 뭐다?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된다. 괜찮을까요? 뭐라고? 자, 등차수열의 합 SN의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SN은 쭉 가서 2분의 얼마분의 이렇게 이거 2분의 이렇게 뭐의 개수? 항의 개수 N개. 요 N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더해지는 항의 개수. 뭐라고? 더해지는 항의 개수야. 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의 값 더하기 어떻게? 맨 마지막 항의 값 이렇게 쓰면 되겠죠. 더해지는 수열의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의 값. 괜찮지?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 SN 모양을 바꿔 쓰겠습니다.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가지고 2분의 얼마? 항해개수에다 바로 열고, 여기가 요 방금 위에서 구한 식에서 요 AN 있지? 이 녀석이 몇 번째 항이라고? N번째 항이지. 몇 번째 항? N번째 항.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 다른 말로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죠. 얘를 이렇게 바꿔 쓰겠다는 겁니다. 얘는 첫 번째 항 그대로 쓰고, AN이 N번째 항이니까 얘는 어떻게? 역시 A1 더하기 얼마? 이렇게 N-1에다가 공차 D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몇 가지가 나온다? 2가지가 나오게 된다. 자, 첫 번째 공식은 뭐라고요? 첫 번째 공식은 뭐가 주어진 경우? 주어진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하고자 하는 수열의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을 때는 2분의 n 괄호 열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여기서 n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더해지는 항의 개수. 되겠지? 자, 밑에 거는 사실은 이 밑에 거가 더 많이 쓰이게 되는데 2분의 n 괄호 열고 얼마? 2 곱하기 a1 더하기 n 빼기 1에 공차 d를 곱한 거. 자, 이쪽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옆에다가 한번 쓰면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2 종류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어떤 걸 쓰고 어떠한 경우에 어떤 걸 쓰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만 합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상의 특징. 우리가 방금 등차 수열의 합은 요 SN을 어떻게 썼었냐면은 우리가 두 번째 걸 더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썼었죠. 2분의 얼마 이렇게 2분의 항의 개수 n개 더하기 얼마? 2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얼마? 이렇게 n-1에다가 n-1에다가 공차 d를 곱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합의 공식의 특징을 봤더니 요쪽이 얘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이 녀석이 n에 관한 이렇게 몇 차식? 이렇게 2차식. 몇 차식? 이렇게 2차식. 몇 차식이라고? 2차식. 단 여기서 상수항이 없다. 뭐가 없다고? 상수항이 이렇게 없다. 이렇게 상수항이 없다고요. 다시 갑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2차식. 몇 차식? 2차식.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게 된다. 괜찮을까요? 아까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었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등차 수열의 합은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괜찮죠? 엄청 중요하다고 세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겠지? 리얼리? 진짜로?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거 올라가 봅니다. 네 번째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두 개를 비교를 할 거야. 뭐를 한다고? 수열의 합과 뭐라고? 요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은 AN이 되겠지? 요 둘 사이의 관계. 요 4번 개념도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능 볼 때까지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니까 별표 이렇게 730개. 누구와의 관계?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합과 일반항.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서 수열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녀석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 관계를 식으로 한번 써봤더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SN의 의미가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그렇죠.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막 더한다면서 두 번째 항 더하기 이렇게 세 번째 항 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는 거라고? 얘는 SN이 나왔으니까 n번째 항까지 더해라. A의 n-1 여기를 넘어서 어디까지? A의 이렇게 n까지. 이거 중요하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이거는 SN의 정의였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잘 보세요. 자, 요걸 봤더니 그럼 S에 이렇게 n-1 있지. 누구 S에 이렇게 n-1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뭘까? SN이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의 n-1은 몇 번째 항까지 합이다? 그렇죠. n-1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네. 인정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오른쪽을 풀었었더니 이렇게 첫 번째 항 더해라. 두 번째 항도 더해라. 세 번째 항도 이렇게 더해라. 더해서 어디까지 더해라. 점점점 가서 어디까지 더해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n-1번째 항까지만 이렇게 더해라. 인정.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쭉 써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라. 뭘 빼라?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라고요? 선생님, 좌변은 어떻게 빼요? 좌변은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호로 써요. 이렇게. 좌변은 뭐라고? SN에서 뭘 뺀 거 이렇게 S에 n-1을 빼라. 그랬더니 우변은 뭐만 남더라. 이렇게 A에 얼마? A에 이렇게 n만 남게 되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이거는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SN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n번째 항까지 합이라면서. 그러면은 S의 n-1은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둘 사이의 관계에는 누가 n번째 항을 더할 거냐 말 거냐 그 차이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럼 SN에서 S의 n-1을 빼니까 뭐만 남더라? AN만 남게 되겠죠. 이해가 될까요? 자, 이거는 이해하는 거고 여러분이 외울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뭐냐면은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있겠지. 뭘 구할 수가 있다고?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 일반항 AN의 범위 요 n이 우리가 아까 전에 수열은 함수랑 같다면서 그러면은 정의역이 있겠지. 요 식에다가는 n 대신에 1부터 절대로 못 대입합니다. 얘는 n 대신에 얼마부터 이렇게 2부터만 대입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갑자기 생뚱맞게요. 자, 이것이 왜 생뚱맞지가 않냐면 이런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요 주어진 식에서 요 주어진 식은 얼마? 이 녀석이 n이 얼마 이상? 요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n이 1 이상이 되겠죠. 됐냐? 그런데 요 두 번째 식의 모양을 봤더니 요 두 번째 식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n 대신에 뭘 대입하고 있다고? 요 두 번째 식은 n 대신에 n-1을 대입하고 있지. 뭘 대입한다고 이렇게? n 대신에 n-1을 대입하고 있잖아. 인정? 그럼 n 대신에 n-1을 대입하니까 요 모양이 n 대신에 이렇게 n-1을 대입하고 있다. 얘가 여전히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1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여기서 n값의 범위가 얼마 이상? 요 n값의 범위가 2 이상으로 제한이 돼버린다. 괜찮을까요? 그럼 선생님, AN이 수열이면은 첫 번째 항부터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이 안 나왔는데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디서 구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못 구한 첫 번째 항의 모양은 이렇다. 요 첫 번째 항은 얘는 뭐랑 같? 읍수 왜 이렇게 얇지? 자, 첫 번째 항은 뭐랑 같냐면 얘는 이렇게 누구랑 같다? S1이랑 같다. 이렇게.
자, 첫 번째 항은 뭐랑 같다고? S1이랑 같다고? 선생님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 S1의 의미가 뭐지? S1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뭐만 남게 돼?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만 남는 거 아닌가요? 그걸 맞다니까. 그래서 S1과 A1이 같다니까요. 그래서 A1은 S1과 같으니까 거기에서 A1을 구하자고요. 인정 되겠습니까? 리얼리 얘가 뭐랑 뭐와의 관계라고?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뭐랑 관계?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언제 써먹는다고요? 합의 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을 구할 때. 뭐라고요? 이거는 합의 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을 구할 때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써라. 될까? 리얼리 진짜로. 자, 그렇습니다. 뭐라고 써야 되나? 자, 그렇군요. 오늘은 수열 첫 번째 시간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내린 다음에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열 첫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수열이 뭔지, 맞죠? 수열의 의미와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의 의미, 맞죠?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공차의 의미도 배웠습니다. 자, 다시 갈까요?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누구라고? 공차. 그리고 첫 번째 항 뭐라고요? 등차 수열의 핵심은 공차와 첫 번째 항에 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도 배웠지. 인정? 자, 그런 다음에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도 배웠고, 그리고 합과 일반항과 합과의 관계도 간단하게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뒤에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보면서 수열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며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